한 장애인 시설에서 남학생이 동성 하급생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운다며 중장비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태화강 억새밭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강주위에선 금지돼 있는 재생골재까지 사용했습니다. 울산이 임금과 고용 등 경제 부문에서 남녀 간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고라고 알려진 울산 시민들의 소득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미관 훼손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탄력봉 받침대가 모두 철거됩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가 한나라당 소속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3명을 공천 탈락 대상자로 분류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또 야당은 일부 지역구에서 후보 경선 룰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는 한나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교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울산 지역 5명 가운데 3명이 공천 탈락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과 청렴성 지표 등 4가지 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144명을 조사했는데요. 평균 점수 48.2점 이하를 공천 탈락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반면 한 명은 전체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10위 안에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뒤 나온 이번 평가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동구 지역 경선 방식을 놓고 연주 노키 두 예비후보가 이틀째 성명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당원과 일반 시민투표, 여론조사를 함께 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타결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변형태 예비후보는 중구 지역도 송철호, 임동호 후보 등과 함께 반드시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실현을 위해 중구 공천을 포기한 가운데 중앙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각 정당 예비후보들의 물밑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박재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늘 한나라당 당적으로 중구 출마를 선언하고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던 김춘생 전 시의원은 오늘 민주통합당 울주군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쓰레기를 치운다며 중장비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태화강 억새밭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 강 주위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재생 골재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수많은 겨울 철새들이 찾고 있는 태화강. 하지만 바로 옆 강변은 플라스틱 용기부터 침대 매트리스와 소파까지 온갖 쓰레기들로 넘쳐납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이곳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지난 2008년 울산시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지난해 홍수 때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 진출입로를 조성하면서 억새밭을 훼손했습니다. 여기가 쓰레기가 쌓이는데 도저히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로 키우려고 하면 여기가 없으면 쓰레기 장난 안 되면 할 때마다 다시 꺼내야 돼요. 특히 진출입로 개설 공사에 들어간 골재는 순환골재, 이른바 재생골재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며 강가나 물이 흐르는 곳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100톤의 순환골재를 투입하고도 환경오염도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할수 없는 게 뭐 또 내 위치에 있다가는 안 된다 그러면 거듭내야 되는 행정은 거듭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뭐 오염된 물질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울산시는 127종의 조류와 6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태화강 하구를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얼마 전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울산의 한 특수학교에서 남학생들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되풀이되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학교 기숙사. 청각장애 학생 50여 명이 생활하는 이곳에서 지난해 10월 남자 중학생이 다른 남자 중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9년엔 남자 중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측은 아이들이 잠을 자는 각 방 안에 관리교사와 CCTV까지 설치돼 있다고 밝혔지만 성폭행은 방과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영화 도가니 파문 이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인권 침해 조사에 나서면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끼리 성폭행이 최소 수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심지어 동성애자 놀이가 유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0명 이상의 학생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설 측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알게 됐고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관할 북구청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고 경찰은 피해자 고소에 관계없이 즉각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소득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근데 울산에는 금요일만 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는 거 보면 아, 소득 수준이 좀 높구나. 2배 정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대부분이 울산은 안정된 직장이 많은 만큼 타 시도에 비해 소득이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은 서울의 2배, 최저 수준인 제주보다는 5배 가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은 2위인 서울과 연간 30여만 원, 제주보다 300여만 원 많은 정도입니다. 총생산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의 가치로 산정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울산에서 조립만 해도 모두 울산의 생산액으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개인 소득은 총생산의 몇 %나 될까? 지역 총생산에서 외부에서 발생한 소득을 빼거나 더한 것이 지역 총소득이고 여기에서 다시 지자체 몫이나 법인세 등을 제한 것이 개인 소득입니다. 울산은 부품과 중간재가 대부분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지역 총소득이 절반으로 줄고 개인 소득은 다시 절반으로 줄어 결국 총생산의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GRDP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개인 소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울산의 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결혼 이민 여성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을 위해 한국에 이민 온 여성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윷놀이를 즐깁니다. 옷걸음을 매는 법에서 공손하게 세배하는 예절 교육까지 우리의 전통을 열심히 배웁니다. 행복 좀 입으세요. 예쁘고 신기해요. 강정을 만드는 일은 이국만리에서 시집온 여성들에겐 이색적인 체험입니다. 이들은 정성껏 만든 강정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미덕도 배웠습니다. 전통의 멋과 맛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명절 문화 체험 행사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이제 우리 이웃입니다. 따라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결혼 이민자는 지난해 말 현재 3,805명으로 1년 전보다 855명이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소수로만 머물던 결혼 이민 여성들도 우리의 전통을 익히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장은 오늘 대전시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료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그리고 소방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국비 지원 등 모두 5개 항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광역시장 협의회에서는 또 박맹우 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건의문 전달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법권 평가제에서 울산지법 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된 재판을 대상으로 법관의 공정성과 품위, 친절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판사 21명이 평균 91.97점을 얻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산지법 판사들이 받은 평균 83.9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입니다. 울산광역시가 16개 시도 가운데 임금 격차와 고용률 성비 등 경제 부문에서 남녀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지역 여성 성평등 지수 표준안에 따르면 울산은 경제 부문 지표가 56.0으로 가장 낮았고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소외 여성 사회 통합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기초와 광역의원 진출은 많아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부문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달 13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건설플랜트노조가 복수노조로 출범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건설플랜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입한 한국건설플랜트노조는 지난 14일 현판식 행사장에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원 300여 명이 몰려와 행사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무학 울산 공장의 폐수 반출과 관련해 조업 정지는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상인은 울주군에 보낸 협조문을 통해 무학의 배수 반출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며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연한 법 적용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배수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해서 최고 30일간 조업 정지와 함께 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탄력봉을 철거하면서 받침대는 그대로 놔두어 미관 훼손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다는 UBC의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받침대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부터 전체 17,000여 개 탄력봉 가운데 안전상 꼭 필요한 4,400개를 제외한 나머지 13,000개의 탄력봉 받침대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다른 학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돈을 빼앗은 모 중학교 2학년 이모군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해 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또래 중학생 13명을 폭행해서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고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켜 13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 대학 축구부 입학 청탁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51살 정모 씨와 정 씨의 친척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 3명에게 자녀를 대학 축구부에 입학시켜주겠다며 4에서 5천만 원씩을 받은 뒤 성사되지 않자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모 파출소장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다 감찰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장은 지난 15일 저녁 8시 30분쯤 파출소를 찾아온 지인과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당직 업무에 복귀했다가 근무 점검 중이던 울산경찰청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됐으며 이튿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백골부대 전적비 앞 도로에서 47살 김모 씨가 45살 박모 씨가 몰던 23톤 탱크로리에 치여 숨졌습니다. 또 밤 10시 50분쯤에는 북부 순환도로 중구청 삼거리 근처에서 승용차 석 대가 충돌해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6시 30분쯤에는 북구 매곡 교차로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출근 버스와
냉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70살 권모 씨의 오토바이가 부딪혀 권 씨가 숨지는 등 어제 밤사이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5분쯤 울주군 언양읍 평리 58살 박모 씨의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의 불티가 옆에 있던 땔감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중소기업청과 남구청 등 기관 단체들이 수암 상가시장과 신정 상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설 선물 등을 구입한 뒤 장바구니를 나누어주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이영 산업기계는 오늘 울산 배 원협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인 울주배 2,200상자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지역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역 기업과 농민 간 연대감 조성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는 오늘 롯데호텔에서 기술 이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식경제부 신대섭 산업기술시장 과장이 정부의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 촉진 계획 등을 강의했고 기술 이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녹색성장포럼 위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녹색성장포럼은 지난해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교육과 온실가스 감축 교육, 그리고 명품 녹색길 발굴 방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남구청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고래문화마을이 테마관광에서 벗어나 포경 전성기의 옛 모습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남구는 오늘 용역 보고회를 갖고 고래 문화마을 안에 장생포 옛 모습을 재현한 마을을 조성해 관람객들이 당시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퇴근길 많이 흐립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당분간 흐린 날씨 계속된다고요? 네, 당분간 햇살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흐린 날씨가 며칠간 더 이어지겠는데요. 바로 습한 성질을 가진 동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동풍이 불면 대개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며칠간 울산 지역에는 동풍이 불면서 궂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기압골의 영향까지 받아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되고 주말 역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종일 흐린 가운데 기온은 더욱더 올라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3도까지 오르고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륙지방에는 내일 아침 안개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구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해상에 풍랑특보는 없는 상태고요. 물결은 내일 전 해상이 최고 2.5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의 시작과 동시에 큰 추위가 올 전망입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 많이 춥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 비 예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신용사회의 채권 채무 관계, 고려 신용정보와 함께한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